하고 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함수의 정의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자, 함수란 엑셀 아니 출발 동지 출발. 슬프다. 예,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고 얘기했죠? 예,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킨 게 함수예요.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슬슬 함수의 정의를 올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야, 너무 출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아니야? 좀 도착이 기분 나쁘겠는걸? 우리 지금부터 각 원소의 전부 도착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리 지금부터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출발의 입장을 도착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각 원소에 전부 도착되는 거야. 자, 우리는 각 원소에 전부 도착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요, 위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각 원소에 전부 도착한 함수를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기억을 하기 쉽게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뭐 이와 같아 A, B, C 뭐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갔어. 얘는 얘로 갔어. 4는 A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이 위로 전부 다 도착했지. 맞니? 이 위로 전부 다 도착했지. 이 위로 전부 다 도착한 함수 뭐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저 위로의 함수 선생님이 만든 이름이죠? 이럴 때 아니야. 수학계에 있는 공식적 명칭이야. 알겠습니까?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를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위로의 함수라는 표현은요,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문제에 출제될 때 저 위로의 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 이 용어를 요즘 수학에서는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냐? 자, 위로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얘 뭐야? 치역이지. 얘 뭐야? 공역이지. 위로의 함수에서는 항상 치역과 공역이 어때? 같이. 맞아? 예.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함수는 무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결론 낼까?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 무슨 표현이다? 위로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문장으로는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리고 수식으로는 fx가 y와 같을 때 이런 표현이 보이면 위로의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왜 1대1 함수가 왜 1대1 함수라는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 2, 3, 4 있고요. A, B, C, D, E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얘는 B로 갔고 얘는 C로 갔고 얘는 A로 갔고 얘는 E로 갔어. 자, 우리는 요 함수를 동시 도착한 함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시 도착한 거 없으니까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묻자.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니? 없니?
없지. 왜? 요 위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의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왜 1대1 함수라고 부르냐? 봐. 짝꿍이야. 여자랑 남자랑 짝짓기 하는데 1대1이 된 거야. 또다시 몇 대 몇으로 만나고 있어? 1대1. 얘도 몇 대 몇으로 만나고 있어? 1대1. 얘도 몇 대 몇으로 만나고 있어? 1대1로 만나고 있지. 모두 1대1로 만나네? 오, 되게 바람직하네? 1대1 함수야 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만약에 4번이 이렇게 C번 남자를 딱 택했어. 그러면 얘 뭐야? 1대1, 1대1 어디냐? 아니구나. 1대1, 2대1, 1대1 이렇게 되지. 이럴 때 1대1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모든 녀석이 1대1로 만날 때만 1대1 함수다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1대1 함수라는 용어를 볼 일도 별로 없어. 수학 문제는 이 1대1 함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을 때 라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얘가 바로 1대1 함수를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생긴 표현이 1대1 함수를 요구하는 표현이야. 맞지? x1, x2 출발하는 녀석이 다르면 도착되는 녀석도 다른 데 도착해야지. 같은 데 도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표현이야.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을 애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잘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짝 한 번 더 꼬기 시작합니다. 그 꼬아서 만들어진 1대1 함수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fx1, fx2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수학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읽도록 하자.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요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표현이에요.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요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표현이야. 묻자.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서로 대우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체는 항상 원래 명제와 동치 관계 있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녀석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림으로 1대1 함수를 표현하면 얘는 무조건 계속 증가하는 증가 함수이거나요, 계속 감소하는 감소 함수만 나와요.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 혹은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만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안 돼요? 예, 증가하다 감소하면 곤란합니다. 자, 왜 곤란한지 보도록 할까? 1대1로 계속 증가만 하는 애는요, x축이 있는데 계속 증가만 하는 애는요, x값이 출발해서 y값에 도착하는 값이 항상 어때? 1대1이야. 맞니? 하지만 요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렇게 도착했는데 요 옆에 있는 얘도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지. 와, x1, x2가 도착되는 값이 같다라는 것은 2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는 계속 쭉 증가하거나 계속 쭉 감소하거나 요런 경우다야. 물론 얘는요, 무수히 많을 때, 그래프가 선으로 연결될 때, 만약에 그래프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뚝뚝 끊겨 있을 때 증가 감소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1대1, 1대1, 1대1 이런 경우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선으로 연결이 될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것이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과거 함수에 전부 도착한 함수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 어떤 특징이 있다? 취업과 공력이 같다. 자,
동시도착 금지시킨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다? 시작!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또 다른 표현은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증가함수 혹은 감수함수여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이제 요 두 개의 표현을 합쳐서 위로의 함수와 1대1 함수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그 함수의 이름은 1대1 대응 함수라는 녀석이에요. 자,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전에 선생님이 한 15년 전쯤 됐겠다. 물론 옛날이야. 교과서가 개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개념이 교과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집필하시는 분들이 함수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집필이 돼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하고 위로 함수 요 세 개를 구분을 못해서 문제를 엉터리로 막 내고 답을 지멋대로 막 따라놔서 집합 파트에서만 오류를 40개를 넘게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요즘은 선생님이 너희들 교과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왜? 위로의 함수를 잘 몰라서. 그래서 요 세 개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1대1 대응 함수는 얘하고 얘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1대1 대응 함수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1대1 대응 함수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요, 역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돼요. 그래서 아직 역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필기는 해두도록 하자.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개 배웠어요? 요 줄에서 몇 개의 개념을 배웠어? 예, 함수 시작해서 위로의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이래서 총 4개의 개념을 배웠어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2개만 더 배우면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함수는 전부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 아래에 있는 2개의 함수 마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5번째로 배우게 될 함수는 항등함수라는 개념이에요. 항등함수. 예.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콤마 찍고 주로 I로 나타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I로 나타낸다. 항등함수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이고 주로 I로 나타낸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요 항등함수 문제는요 2개의 부류로 완전히 갈려서 나와요. 이 2개가 완전 성질이 달라. 그래서 너희들은 같은 항등함수 문제지만 완전히 별개로 따로따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냐? 정의 여기 무한집합인 경우와 정의 여기 유한집합인 경우. 이렇게 2개의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정의역이 무한집합인 경우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함수 f에 의해서 x가 출발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툭 하고 뱉어내. 어디에 도착해? x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졸지 말고 너무 졸리면 서서 자, 이렇게 톡톡 톡 쳐줘 친구. 자, 너무 졸리면
졸리면 서서 수업 듣자. 알겠지? 너무 졸리면 서서 수업 듣는 것도 방법이야. 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요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잠 깨면 그때 앉자. 세수하고 와도 되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요, fx를 선생님이 요게 뭐라고 나타냈어? 주로 i로 나타냅니다 라고 했죠. 항등함수는. 그래서 f 자리에 i를 써도 돼요. 요것도 항등함수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 정역이 무한집합인 경우에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누구? fx 뭐로 바꿀 수 있어? fx는 y, y는 x. 얘가 정역이 무한집합인 경우에 유일한 항등함수예요. 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정역이 무한집합인 경우에 유일한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이제 얘네를 너무 잘 푸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출제자들이 뭘 내기 시작했어? 정역이 유한집합인 항등함수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정역 x가 마이너스 1, 0,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자, fx는 x의 5제곱 이와 같은 함수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항등함수 개념에서는 y는 x만 항등함수니까 얘는 항등함수가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보자. 마이너스 1을 출발시켜 보는 거야. 툭 나갔어. 뭐로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오네. 0을 출발시켰어요. 뭐로 계산이 돼? 0으로 나오네. 2를 출발시켰어요. 뭐로 나오니까? 1이 나오죠. 와우, 자기 자신이 그대로 3개밖에 없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지. 이 경우에 우리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정역 x가 마이너스 1, 0일 때 fx는 x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얘도 항등함수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경우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0,1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fx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뱉어져 나오고 있지? 이런 경우에도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뭐야?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y는 x 오직 하나밖에 없지만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한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항등함수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는요. 상수함수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상수함수의 개념은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출발 대기 중인 여자애들이 5명이나 있어. 여기에도 이제 남자들이 막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번 남자가 박보검인 거야. 그러면 이제 박보검인 거야. 그럼 여자들이 어때? 오, 이러면서 얘만 뽑겠지. 맞아?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예요.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상수함수의 유일한 꼴은 얘밖에 없어요. y는 a 이런 함수들이에요. 자, y는 a는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예,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지는 함수는 전부 다 상수함수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배우려고 너희들이 앞에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공부를 해온 거야. 알겠나?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딱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용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 썼지. 앉아도 돼요. 졸리지만 않으면. 네. 다 외웠나? 자,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가려놓고 복습을 계속 필기하세요. 필기 다 됐어요? 네, 오케이. 예.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1번 시작. 함수. 함수란 각 원소의 전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였죠. 그런데 이 출발을 도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라고 했지. 각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 자,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위로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취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라는 말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자, 똑같은 표현 하나 더 있다라고 했지. 시작!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증가함수가 감소함수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1대1 대응함수는 무슨 함수인 동시에 무슨 함수이다?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이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1대1 대응함수는 무슨 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다. 이게 너희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었어. 자, 그 후에 배운 내용이 무슨 함수였습니까? 항등함수 있었지.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 무한함수일 때는 어떤 꼴이 가능해? fx는 x, ix는 x, 유일하게 y는 x. 얘가 항등함수다야. 무한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유한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땐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니어도 일일이 원소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확인해 본다 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배운 함수가 뭡니까? 상수함수 배웠어요. 상수함수의 뜻은 뭐야?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의 전부 도착시킨 함수. 그래서 꼬라지는 어떤 꼴을 띠고 있다? y는 a.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전부 다 상수함수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 내용이 줄줄줄 나올 만큼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예. 자, 지금부터 그림으로 함수 구별하기 할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함수일 거예요. 자, 즉 여기에 있는 R이 무슨 의미일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으며
실수 전체를 공역으로 하는 경우의 함수에서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함수네? 이 함수가 아니네?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선생님 무슨 일자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라고 불리는 애, 3차 함수라고 불리는 애, 4차 함수라고 불리는 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뭐 무리함수 요런 녀석들을 딱 보게 되면 전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반면에 너희들이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것으로 원의 방정식, 그리고 나중에 이과 쪽에 넘어가게 되면 배울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에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가 뭐냐면요.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들은요. 비가 내리듯이 어떤 점에서든 일자를 그었을 때 오직 몇 개의 선에서 만나? 한 개의 선에서 만나. 하지만 함수라고 불리지 않는 녀석들은요. 몇 개 이상의 선에서 만납니까? 2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 2점 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2점 이상에서 만나는 녀석이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야. 즉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으면 일자만 그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일자만 그려놓은 그 일자가 뭔지 알아? 네, 그림 다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적는 건 다 필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기가 안 됐구나. 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보도록 하겠다. 자,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가로 라인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대1 함수의 특징은 항상 무슨 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가르쳤지? 그렇죠? 증가 함수가 아니면 감소 함수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가르쳤죠. 자,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들은 전부 1대1 함수예요. 왜냐면 한 일자를 그었을 때 어느 점에서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림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얘도 이렇게 가로로 그려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 이 녀석도 1대1 함수 될 수 있다예요. 하지만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는 녀석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 이런 2차 포물선이에요. 얘네들은 어때? 몇 점 이상에서 만나요? 2점 이상에서 만나지. 이런 녀석들은 1대1 함수가 아니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네. 구분을 좀 해보세요. 저 네. 두 번째 그림에서 네. 저게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러면 상수함수도 증가 1대1 함수예요? 아니지. 상수함수가 이게 증가해? 증가함수의 뜻이 뭔데? x값이 x값하고 x1하고 x2하고 예를 들어 이거예요. x1, x2이면 fx1, fx2 이런 거잖아. 그지? 얘가 크면 얘가 얘보다 크면 y값도 얘가 더 크다. 이게 증가함수인데 상수함수 증가도 감소도 아니야. 그냥 평평한 함수야. 근데 증가? 그러면 네. 두 번째에서는요. 네. 요거 순간. 아니. 네. 됐어? 예. 됐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 점에서도 한 점에서만 만날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쭉 0이 되는 건 곤란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두 다
한 y값을 향해 가고 있으면 얘는 다대 1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야. 한순간 한 정에서만 0인 경우에는 상관없어.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1대1 대응함수는 어떤 그래프적인 어떤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선 요 짝대기 만족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여야 한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끊김.